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화요일 아침이죠.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모쪼록 계획하시는 바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터.co.kr 1644 대리운전 1644. 서비스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렌탈 환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내가 보훈 처장을 불러다가 호통을 쳤는데도 도통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이 정부 진짜 잘 안 바뀝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우리가 여당이니까 정부를 향해 무조건 질러댈 수도 없다는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새누리당과 청와대 혹은 정부의 입장 차이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최우선 과제의 차이에서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와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정권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핵심 지지층의 탄탄한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새누리당의 최우선 과제는 내년 4월에 있을지 모르는 재보선, 그리고 12월에 있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지층의 외연 확장이 새누리당의 입장에선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입장 차이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청와대 인사의 행태를 보면 우리 경제 정책에 대한 변화라는 걸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아마도 안종범, 강석훈 라인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세가 이번 청와대 인선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바로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물론 이런 말 맞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이 몇몇 사람의 잘못만으로 이렇게 됐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는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정치권의 한 축인 야당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야당은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협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개헌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임을위한 행진곡의 재창이 어렵다는 정부 결정과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나올 말이 드디어 나왔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개헌이라는 말인데요. 아마도 개헌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이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력 대선 후보가 있는 정당은 개헌을 반대할 것이고 유력 대선 후보가 없거나 혹은 정치 세력화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정당에서는 개헌에 찬성할 거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정당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반대할지 그림이 나오죠. 이 그림을 바탕으로 개헌 가능성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한번 점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현대상선이 세계 제3대 해운 동맹에서 우선 배제된 것과 관련해서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대상선이 지난 13일 결정된 D-얼라이언스 가입에 일단 배제가 됐거든요. 구조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그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해외 선주의 용선료 인하 협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반응이 있고요. 또 거꾸로 채권자들을 설득하는데 긍정적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단 뭐 상식적으로 현대상선 경영 정상화에 이 제3 해운 동맹 배제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사채권자들을 이렇게 그 설득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달 말에 총 8천억 규모의 공모사채를 조정하기 위해서 사채권자 집회를 여는데 지난 3월 달엔 1,200억 규모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8천억 원 정도의 공모사채 조정한다. 이게 제3해운 동맹에서 제외되면서 아예 법정 관리 가능성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 그 채권자들의 심리에 변화가 있다. 왜냐하면은 아예 경영 정상화를 진행할 경우에는 최소 원금 확보는 가능하지만 법정 진행으로 가게 되면은 회수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상선 관계자들이 이제 발표된 제3 해운 동맹 잠정안이다. 현재 멤버석 구성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 정상화 방안이 마무리되는 6월 초에 다시 편입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20, 30대 서울 시민의 절반가량이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가 있죠. 예,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뀐다는 것인데요. 그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이상 가구주 중 31.4%가 주거 이동 시 임대주택을 고려한다. 또 분양이나 재고주택을 구입을 이제 하겠다는 답이 15%니까 2배가 더 많은 거죠. 네. 연령대가 낮을수록 임대주택 선호 비중이 높았고요. 20대가 57.8, 30대가 45.2로 뒤를 이었고요. 주거 이동 의향이 있냐? 각각 반쯤은 이제 이사를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연령대별로 보면은 20대, 30대들이 10명 중 7명이 향후 주거를 옮기려는 경향을 갖고 있고요. 40대, 50대, 60대 등은 이제 이사 가겠다라는 게 귀찮은 모양입니다. 지금 절반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주거를 이동하려는 이유는 주택 규모 확보라는 답변이 20%로 가장 많고요. 그 외에 계약 만료, 퇴거 요구, 시설 성능 안전 문제 등이 뒤따랐고요. 일단 20대, 60대는 세계 시설 성능 안전 문제가 가장 컸고, 30대는 자녀 양육, 교육, 그리고 40대는 주택 구입이 적기다 이런 판단이고, 50대는 부모와 자녀의 동거 또는 근거리 이주 등이 이동으로 꼽혔습니다. 20대 이상 서울시 거주 가구주나 가구의 배우자 1,680명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를 했고요.
신뢰수준 95%, 예.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4%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내 집을 가지려는 욕망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사회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일단 내 거 챙기고 보자 이런 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대한 아책이 생겨난 것 같은데 이유가 어떻게 됐던 간에 임대주택이 보편화되어 있는 유럽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사회가 좀 인식이 바뀐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사회가 좀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면 그러지 말래도 아마 임대주택 선호 현상이 폭발적으로 늘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카드 관련 소비자 불만의 절반 가까이는 사용 한도와 부가 서비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도 있죠? 예, 어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요. 지난해 접수된 카드 관련 민원이 1,800여 건이 있는데요. 이 중 한 46%가 한도 그리고 부가 서비스 항목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가 서비스는 연회비와 포인트 활용 등에서 불만이 상당했다는데요. 연회비 같은 경우 과거에 판촉을 위해 업체가 연회비를 면제하는 카드를 내놓다가 예. 최근엔 연회비를 없는 카드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민원이 늘어났다라고 하거든요. 예. 또 포인트 불만 사례는 이제 소멸 여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적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그 사용 한도와 발급 요건은 여신금융협회 모범 규준 개정으로 관련 민원이 전부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예. 과거에는 뭐 소득이 없으면 카드 발급이 그렇게 제한됐죠. 예. 그 외에 청구 금액과 관련해서는 결제를 취소한 금액이 추가되거나 예. 또 분실한 카드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다 청구된 사례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또 카드 대금 수심하는 데 다른 내용으로 겁을 주는 법 위반 행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넘쳤는데 이것만은 꼭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국 P&G가 페브리스 성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네요. 이 문제가 많은데요. 이번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다고 하거든요. 예. 어제 교수님 인터뷰하셨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BIT하고 제4 암모늄 클로린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도 이번 주에 밝힌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어제 처음으로 재활 등판에 나서서 실전 피칭을 했는데 예. 어때요? 잘합니까? 예, 어제 무난했습니다. 이 류현진 선수 어제 이 마이너리그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서 2이닝을 소화했거든요. 예. 안타 1개 허용하고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지난해 5월에 어깨 수술을 받은 이후에 첫 번째 실전 등판이거든요. 예. 재활 등판이기 때문에 재활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별 이상이 없으면은 예정대로 6월 중순쯤에 마운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모두 22개의 공을 던졌고 이 직구 스피드가 132km에서 137km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류현진 선수 구속에는 지금 신경 쓰지 않는다. 60에서 70%의 힘으로 던지고 있는데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현재 재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투수들이 되게 어깨 수술하면은 수술 이전에 볼 스피드 이거 나오기가 좀 쉽지 않다고 그러던데 말이에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어깨를 한번 열어보면은 예전에 볼 스피드를 찾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하겠죠. 예. 예. 그래서 이 어깨 수술을 한 선수들은 대부분이 그 이전처럼 빠른 볼로 타자들하고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구력으로 승부를 하는 이 기교파 선수로 살아남게 되거든요. 예. 이 류현진 선수가 수술 이전에는 최고 구속이 150km를 조금 웃돌았는데 사실상 이 150km는 이제 기대하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스피드를 잃은 대신에 볼 워크웍을 이제 살려야 되는 건데 이 정확한 컨트롤 위주로 타자를 상대하는 이런 노하우를 류현진 선수가 새롭게 터득해야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여자 배구 대표팀이 올림픽 예선전에 출전하고 있는데 오늘 한일전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딴 경기는 몰라도 한일전은 꼭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한일전에는 뭐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으니까요. 꼭 이겨야지 되고, 오늘 이기는 팀이 이 올림픽 본선 티켓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오후 7시입니다. 이 예. 대표팀이 1차전에서 이탈리아에 패했고요. 2차전에서 네덜란드를 이겼는데 8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 3위 안에 들거나 아니면은 아시아 팀 중에서 1위를 차지해야지 올림픽 본선 티켓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카자흐스탄, 태국 4팀인데 일본이 세계 랭킹 5위로 이번 대회 참가팀 중에서 가장 랭킹이 높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아시아 이 쿼터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승리한 팀이 아시아 티켓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 대표팀에 김연경이라는 월드스타가 있는데 일본은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일본의 홈터스에 일방적인 응원 또 이 끈질긴 수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오늘 경기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오늘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을 벌인다고 하던데요. 상대가 예. 호주 멜버른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후 6시 45분에 전북현대가 호주의 멜버른 빅토리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을 벌입니다. 이 전북현대가 K리그에서는 이 실질적인 전력에서 최강으로 인정받고 있는 팀인데 때문에 이 전북현대도 물론이지만 K리그에 자존심이 걸린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이 시즌이 끝나고 전북이 전력 보강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예. 보니까 이 베스트 11을 완성하지 못하고 선수들의 기량을 테스트하느라고 조직력이 엉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월 서부터 5월 말서부터는 베스트 11을 가동하겠다고 했는데 이 베스트 11이 가동된 첫 번째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어제 멀티 히트를 기록한 박병호 선수 말이에요. 오늘도 선발 출전을 했는데 지금 경기 안 끝났죠? 예,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예. 이틀 연속 박병호 선수가 미네소타에서 4번 타자로 출전했거든요. 미네소타와 디트로이트 경기가 조금 전 8시 10분에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현재 1회말 경기가 진행 중인데 예. 미네소타와 디트로이트 현재 0대0 1회말 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무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가수 김장훈입니다.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꽤 많은 미세먼지가 석탄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을 석탄 화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대체할 에너지원이 절실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형 연료입니다. 고형 연료는 버려진 나무, 종이, 비닐 등 잘 타는 쓰레기를 다시 사용한 연료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죠. 지금 세계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환경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고 꾸준히 관심을 갖는 거겠죠? 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 가까이, 무관심은 저 멀리. 환경을 아끼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5월에는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지금 티월드에서는 터닝메카드 전보 시리즈, 방탄소년단 팬사인회, 울트라 코리아 티켓의 가족 캠핑 기획까지 가족 모두에게 폼나는 혜택이 팡팡! 지금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5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들었니? 영종이 얼굴을 싹 바꿨대. 거기서 했다더라. 프리미엄 브랜드 자이. 다양한 개발 호재와 교육 환경까지 갖춘 자이가 영종의 얼굴을 바꿉니다. 영종 하늘도시 자이로 다시 태어나다. 스카이시티 자이 5월 분양 예정 1661-0990 GS건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시작이 다르다. 1, 2차 성공에 이은 3차. 미래가 다르다. 삼성 반도체 산업단지와 수소 평택을 잇는 SRT. 전국 청약 가능한 평택. 클래스가 다른 5,600여 세대 명품 자이시티의 완성. 공원 수영장 사우나까지. 자이더 익스프레스 3차. 5월 예정 1800-5743 GS건설. 들리세요? 감기 오는 소리. 감기 이제 오자마자 잡으세요. 증상은 달라도 초기 감기에는 판피린. 감기 조심하세요. 두통에도 좋습니다. 약국에서 판피린. 동아제약. 지금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진다 오셨는지 아니면 아직 멀으셨는지. 지금 8시 33분 43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미랑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이동 차량이 많은 구간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더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달래내 부근 5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1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양재부터 반포까지 7km 구간이 정체입니다. 도심은 경인호 마포대교 방면 오류 나들목에서 개봉 사거리 주유소 앞에서 차량 간의 추돌 사고 일어나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지대로도 암사 방면 탄천 1구에서 가락시장, 가락 지하차도 안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 때문에 이 부근이 밀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확인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잠실대교는 강남 방면 다리위 3차로에는 낙하물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이 일대에 밀리는 모습인데요. 미리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속도 내려가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기질 수준이 전 세계 180개국 중 173위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과일 장사를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상쾌했었는데 지금은 좀 목이 칼칼하고 눈이 막 매웠고 그래요. 매연 때문에 그렇죠. 뭐 피곤 오죠. 더 사람이 막 장사하는 사람도 그런 저 때문에 더 피곤 오고 그래요. 가시거리가 워낙 머니까 안 보이잖아 지금. 너무 많이 미세먼지 많으니까 다니기 불편하고 마스크 쓰려면 또 불편하고 목이 탁탁하지 아무래도. 나는 지금 손녀가 있으니까 나 그게 걱정이야. 나야 괜찮은데 애기들이 그 미세먼지 먹으면은 요새 뭐 콧물 흘리고 뭐 병원 갔더니 미세먼지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더만. 손자 있으니까 신경 쓰이지.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하게 되니까 애기들은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숨 쉴 때 조금 걱정되니까 거의 외출은 잘 안 하게 돼요. 하늘 뿌열 때는. 미세먼지 지수 나쁘다고 할 때는. 근데 작년보다 더 심해진 것 같기는 해요.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도 약간 어디 외곽 쪽에 바다 있는 그 근처에 가면 굴뚝에 연기가 엄청나던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규제한다고 제가 뉴스에서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왔는데 거기도 상당히 심하더라고. 도시가 일단은 거기는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황사 현상이 아무래도 더 심하게 의식적으로 느껴지죠. 뭐 이렇게 짧은 거리는 그냥 다닐 수가 있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걸어 다니겠다 그러면 마스크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예전에는 별로 못 느꼈는데 요즘에 와서 많이 느껴요. 공기 탁하고 머리 아프고 목이 칼칼하고 이거 진짜 얼른 해결해야 돼요. 저 매연 나오는 차들 그거부터 어떻게 단속을 해야죠. 하긴 하잖아요. 지금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공기질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공기질이요.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실제로 체감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이 미세먼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노출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려대학교 환경보건학과 이종태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공기질이 전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게 맞습니까? 글쎄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예. 이제 이번에 대기질 이제 평가한 수치는 예. PM 2.5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거죠. 예. 이제 그 초미세먼지의 농도의 변화만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우리나라 대기질을 평가했다기보다는 그 초미세먼지의 농도의 그 변동량만 가지고 이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예. 좀 과장된 측면이 좀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대기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대기질 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 공기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초미세먼지도 한 농도도 한 부분이겠죠, 그죠? 예, 그렇죠. 다른 거는 또 뭐가 있나요, 그러면? 이제 보통 대기 오염물질은 이제 가스 상태 오염물질도 있고요. 우리가 오존이나 질소산화물 같은 것들 또는 황산화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자 형태 오염물질이 있고 그 입자 형태 오염물질을 이제 그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조사는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만 가지고 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기가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독일에서 이제 10년 유학 생활 하다가 저는 한 번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10년 동안. 근데 우리나라 공항에 확 들어오면은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기름 냄새가 확 났었어요. 예. 근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세계 최하위다. 그래서 놀라가지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미세먼지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보다 확실히 나빠졌고 전 세계 수준으로 따져도 제일 나쁜 국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용어에 좀 혼동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술적으로나 또는 이제 국제기구 WHO나 이런 데서는 보통 호흡성 먼지라고 이제 합니다. 예. 호흡성 먼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먼지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폐까지 깊숙이 도달할 수 있는 먼지들을 보통 호흡성 먼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야지 우리 몸에 이제 폐나 폐 조직이나 혈관계를 통해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먼지들이 중요하고 예. 그런 먼지들 중에서도 더 작은 먼지 그걸 이제 저희가 미세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폐까지 도달할 수 있는 호흡성 먼지는 그 이제 실제 그 물리적인 크기를 보면 한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정도는 돼야지 폐까지 도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보다 작은 모든 먼지들을 통칭해서 저희가 호흡성 먼지라고 보통 학술적으로는 얘기합니다. 예. 이제 그거보다도 더 작은 먼지들 PM2.5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초미세먼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호흡성 먼지들 중에서도 작은 먼지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부르는 학술적으로는 미세먼지라고 부르는데 그 사실은 그 미세먼지가 독성이 훨씬 크고 그리고 또 미세먼지의 그 어떤 화학적 성분이 그냥 일반적인 호흡성 먼지들 중에서도 굉장히 독성이 강한 것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WHO에서 그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게 된 이유도 그 초미세먼지의 영향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그 역학적인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먼지가 공기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발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암성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말고 또 인체에 유해스러운 뭐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꼭 이제 암발생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조기 사망이라고 저희가 얘기해요. 조기 사망. 그러니까 사망을 좀 이제 일찍 일으키게 하는 이제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같은 건 호흡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의 영향 또는 호흡기계의 영향, 호흡기의 뭐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폐 염증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폐 기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2차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그 염증 부위를 통해서 혈관 조직에 들어가면 그 심혈관계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역학적 보고들은 70년대 이후에 많은 역학 연구들에서 이제 그 이미 제시되고 학문적으로 이제 결론이 이제 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게 됐습니까? 초미세먼지가? 예? 그건 이제 뭐, 그 국가의 이제 정책의 실패 또는 이제 그동안에 좀 그 부분에서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미세먼지 PM10을 국가가 이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보다도 작은 먼지 PM2.5 마이크로미터 더 작은 먼지들이 더 중요한데 사실은 그 PM10의 농도가 그동안 한 10년 동안 우리가 수도권 특별 대책법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국가가 미세먼지를 관리했는데 이거는 주로 그 2.5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이내 그 사이에는 좀 더 상대적으로 큰 먼지들은 이제 감소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거의 변화가 없고 그리고 또 미세먼지에서 그 초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금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더 좀 요즘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교수님, 그 초미세먼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바람 불어가지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자동차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초미세먼지는 뭐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은 수도권 같은 이제 이런 대도시에서는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이제 주범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도권이나 주변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공장에서 나오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배출가스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발생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쓰레기 소각장 같은 데서 나오는데도 초미세먼지가 나오나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연기는 안 나오더라도 먼지는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부가 미세먼지의 농도를 줄이는 이제 그 정책을 썼는데, 이제는 이제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게 뭐 기존에 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시각의 변환이 필요한데요. 초미세먼지가 이제 건강 영향을 일으키는 건 단순히 농도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알갱이의 개수가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도가 줄어도, 무게 중량의 어떤 농도는 줄어도, 수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 개수가 많아지면 또 건강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중량 농도에 대한 관리만이 아니라 개수도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이 이제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환경보건학과 이종태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이었었죠. 우리나라 정부하고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문제 여전히 양국 간의 시각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일 관계에 대한 국민 여론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론 분석 전문가시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여론 분석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사이가 한일 양국 좀 사이가 더 나빠지고 있죠. 그죠? 여론조사로 봐도 아닙니까? 약간 낮은 측면도 있긴 있고요. 낮은 측면이 있어요? 조사 결과가 이제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 대상으로만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조사 결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 중에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공동 조사를 시행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는지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상당히 이제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한일 양국민에 대해서 이제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 한국을 신뢰하느냐. 이것은 좀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2014년에 18%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2015년에 24.5% 좀 상승했고요. 2016년 그러니까 올 초에 37%까지 상승을 한 것이거든요. 상당히 이제 높아졌죠.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신뢰도는 약간 미세하게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낮은 수준인데요. 2014년에 15.6%. 작년에는 13.9%, 이제 올해는 17%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올랐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미미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2014년에 상당히 이제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이잖아요. 예, 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상당히 이제 강경한 서로 간에 대응이 이어지고 또 한국이 중국과 좀 밀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거 하면서 일본에서도 상당히 비판 여론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14년도에 가장 안 좋았던 것인데 일본에서는 높아졌는데 한국에서는 그 수치가 좀 높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세부적으로 좀 보면은 일본 정부가 지금 그 위안부 지원재단에 10억 엔을 내고 우리 정부가 하여간 10억 엔을 낸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돈을 왜 주냐 이런 얘기가 있나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일본 정부가 위안부 재원재단에 약 10억 엔을 내고 한국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 철거에 노력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있죠. 논란이죠. 조사에서 이제 그렇게 물었는데 그런데 한국인들은 73.4%가 부정적이라고 답을 했고요. 긍정적 평가는 21.2%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정평가는 젊은 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는데요. 20대, 30대, 40대에서 다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젊은 층의 반감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고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절반가량 49%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부정적 평가는 38%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합의가 한일 간의 이제 최대 걸림돌이었는데 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것. 일본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 조사는
한국에서 이제 한국일보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0일, 23일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10.9%였는데요. 전화조사. 일본에서는 요미우리 신문사가 같은 기간에 일본인 109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준에서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아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향해서 사죄를 했다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그 사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과 우리 국민의 입장인데, 그렇죠. 여기 있어서도 한일 양국 간의 시각차는 굉장히 크겠어요. 그렇죠. 이제 아베 총리가 피해자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는데 한국인들은 77.2%가 부정적이라고 응답을 했고요. 반면에 일본인들은 63%가 이제 긍정적이다. 그것을 이제 높이 평가하는 것이 있어서 양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극명하게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어쨌든 지금 이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는 해결이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죠? 네. 일본은 그냥 대충 빨리 종결을 하는 게 뻘창피하잖아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조사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안부 합의 평가에 대해서 이제 이 생각이 또 많이 다른데요. 그때 이제 합의에 따라서 위안부 문제 논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만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75.4%가 논의를 계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인식인 것이죠. 예. 반면에 일본인들은 74%가 마무리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 위안부 문제를 빨리 이제 털고 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일본인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일본 같은 위안부 피로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은 그 상처가 아직까지 이제 아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조사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식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한중일 할 때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이제 호감도 같은 경우들 평가 인식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게 좀 뭐랄까 연동 관계에 있어요. 미국에 대해서 좋아지기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그렇습니다. 관계. 그러니까 네. 일본의 미국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라고 하면 중국이 좀 낮아지고 또 중국에서 좋아지게 되면 뭐 미국에 대해서는 낮아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대중 관계에 있어서 지금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답변이 65.4%. 그러니까 상당히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이전보다는 다소 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높은 수치고, 중국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경우도 39.7%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절반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뭐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인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에요. 중국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긍정적인 답변, 좋다라고 하는 답변이 17.5%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다 한 응답이 79%, 거의 80% 가까이 나왔으니까 일본인도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 중국을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아까 한국 같은 경우는 39.7%가 신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인들은 중국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12.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한국보다 상당히 이제 일본이 크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이제 향후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과연 이제 더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냐를 각국에 물었더니만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더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44.3%. 미국이다라고 하는 응답은 48.6%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이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일본에게라고 하는 응답은 15%에 그치고 미국이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은 75%였으니까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미국 편향적인 측면이 이제 이 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요.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외국의 글로벌한 조사들에 있어서도 과연 중국이 전국 세계에서 리딩 국가가 될 것이냐,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냐, 이런 인식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신율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